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주말 아침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매거진 일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익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네, 자 요즘에 갱년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에는 많았지만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갱년기 남성들을 위한 시간 여러분들 많이 좀 생각해보고 그런 건강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성기도 갱년기가 있다는 거.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남성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그럴까요? 드릴 텐데요. 예. 먼저 성욕과 성기능이 약화됐다. 네. 두 번째는 얼굴이 쉽게 역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붉어진다. 어허, 예. 네, 땀이 많아지고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 네. 그리고 입이 마르고 쉽게 피곤해지고 네. 키가 역시 좀 줄었다. 아하. 마지막으로 조금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체력이나 지구력이 감퇴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 중에서 저는 몇 근데 가지, 업무를 네. 할 때만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놀 때는 체력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어떻게 갱년기는 아니세요. 그런가요? 저는 하나도 포함되는 게 얼굴이 좀 이렇게 빨개지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저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고. 네, 이 중에서 세 가지 세 가지. 이상 네. 속하면요 갱년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마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남성 그 갱년기,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시고 계십니다. 아담스 비뇨기과의 이무현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와우 메디컬 114에서는요,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69-0114, 66769-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www.wowtv.co.kr을 통해서도 상담받으니까요.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02-6676-0114번에 지금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사실 제가 간단하게 남성 성기능 장애에 앞서서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증상이 성욕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성기능 장애로는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성욕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성욕부터 시작해서 발기, 그다음에 사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성기능 장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욕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남성 갱년기와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기가 안 되는, 발기가 지금 시원치 않은 발기부전이 있고, 그리고 사정이 좀 지나치게 빠른 조루, 이러한 것들이 남성 성기능 장애 범주에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혼한 남성의 상당수가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요. 네. 발기부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남몰래 고민하고 참 속상해하고 자신감 없어지고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자, 그런 분들이 현대에 또 특히 많아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저희도 이제 평균 수명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거의 90세, 100세에 가까운 그런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또 식생활 부분도 좀 좀 영양의 불균형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성기능의 수명은 오히려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인데 화면에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만 이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이제 발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족스러운 성관계 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이런 발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이제 특히 발기라는 것은 음경 해면체에 피가 이제 꽉 차는 이제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음경 혈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경 혈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시 말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 과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음경 혈관이 손상을 받거나 하면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모두에 얘기 드렸지만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남성 호르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발기부전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부족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습관이나 질환을 보면은 흡연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한 복부 비만 이러한 것들도 남성 호르몬을 부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도 떨어뜨리지만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력한 발기부전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발기부전 원인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가 이제 원인을 찾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들이 진행되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검사 설명에 앞서서 잠깐 이제 모형을 보면서 한번 조금 네. 더 보충 설명을 그럴까요? 드리고 싶은데요. 예, 여기 보면은 우리 음경의 단면도입니다. 이게 단면도를 보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된 이게 이제 해면체입니다. 이 해면체라는 것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스펀지와 비슷합니다. 네. 이제 이 스펀지 가운데 동글동글 이게 음경의 그 가장 중요한 동맥, 음경 해면체 동맥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피가 들어와서 이 해면체가 이게 벌집처럼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게 결국 발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음경 그 혈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도 이제 음경 혈관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검사 장면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볼까요? 예. 네. 이제 그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병력에 대한 이제 문진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혈액 채취에서 남성 호르몬은 어떤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발기 인자는 어떤가를 살펴보게 되고요. 음경 혈관을 직접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보는 게 도플러 검사입니다. 지금 그 혈관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음경 혈관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기 과정의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성적 발기 검사, 그리고 음경 혈관 내부의 기능을 보는 혈관 내막 기능 검사,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치료에는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먼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한 경우에는 보충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이제 혹시 이제 그 원인 질환이 있게 되면 원인 질환은 이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보충해주고, 좀 그 흡연이나 과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습관들은 좀 교정을 해가면서 1차, 2차, 3차 치료로 나누어서 치료를 합니다. 네. 1차는 주로 이제 그 경구치료제제, 먹는 약,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비아그라라든지 시알리스, 자이데나 이러한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1차 치료고요. 2차 치료는 발기 유발제를 음경 해면체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때그때 도움을 받는 게 이제 2차 치료이고요. 네. 3차 치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한 번 수술하면 이제 평생 발기 걱정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인데,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종류에는 이제 굴곡형과 팽창형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계속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호르몬 요법도 있고 음경 보형물 삽입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호르몬과 사정액을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호르몬과 사정액은 다릅니다.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각 장기나 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물질인데요. 특히 성기능, 남성의 성기능과 그 성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운동 부족으로 인해 복부 비만이 있거나 흡연, 과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아까 그 처음에 MC분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첫째, 성욕이 떨어지고, 두 번째, 활력이 떨어지고, 성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기억력도 좀 떨어져요. 깜빡깜빡 하게 돼요. 계산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방치했을 때는 치매가 오기가 쉬워지고, 특히 또 근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근육의 왕이라면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장 질환의 위험도 생기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남성 건강에 너무 좋지 않은 그러한 현상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진단 과정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혈액 채취를 통해서 간단하게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지 판단이 되면
일단 보충을 해줘야겠는데 보충해주는 방법은 또 먹는 방법, 바르는 방법, 그리고 주사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 번 주사하면 한 3개월씩 유지가 되는 그런 주사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1차 치료서부터 한번 우리가 3차 치료까지 쭉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1차 치료는 경구 치료. 네. 예. 네. 어떤 거죠? 1차 치료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경구 치료제죠.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비아그라라든지 시알리스, 자이데나, 레비투라, 또 엠빅스 이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제제가 가장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런 거예요? 예. 네. 다른 곳에서는 지금 세 가지인데 저희 나라는 지금 5가지가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국산이 2개가 추가돼서 예. 5가지인데 어쨌든지 이런 경구 제제를 이용한 방법이 1차 치료고요. 그 다음에 2차 치료는 이제 주사 방법인데, 이 경구치료제제는 이러한 약들은 일단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문의의 그 처방 아래 드셔야겠고,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면 이제 드셔보신 분들은 좀 많이 알겠지만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가 있겠고, 이제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좀 둥근 좀 뛰는 이제 이러한 그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심장 질환이나 협심증 있는 분들은 협심증은 거의 절대 금기 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드셔서는 안 되겠고, 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주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또 듣지 않는 분들이 한 또 20-30%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2차 치료로는 이제 주사 방법, 발기유발제를 직접 이제 음경 해면체에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성관계 때마다 직접 자기가 주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좀 번거롭기도 하죠.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금방 안 들어버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뭐 적극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네. 1차 방법이든지 2차 방법, 다시 말해서 먹는 약이 됐든지 주사 방법은 일회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료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예. 이에 비해서 그 3차 방법은 이제 수술 방법인데, 이 수술 방법은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이라고 하죠. 근데 한번 수술해 놓으면 이제 평생 발기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진정한 이제 치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음경 보형술에는 뭐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보형물 그 원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결국은 발기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 음경 해면체, 그 가운데 지나가는 그 음경 해면체 아닙니까? 그래서 음경 해면체 피가 빵빵히 차는 상태가 이제 발기란 말입니다. 근데 네. 어떤 원인이 됐든지 음경 혈관에 이상이 있든지 아니면 뭐 동맥, 정맥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게 좀 원활치 않는 경우를 발기부전이라고 하죠. 네. 뭐 중간에 꺼져버리거나 뭐 딱딱하지 않거나 잘 일어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다 발기부전인데, 이런 그 결국 혈액 다 모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액 대신에 특수하게 고안된 심, 즉 보형물을 집어넣는 게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이제 굴곡형이 있고 하나는 팽창형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예. 먼저 굴곡형부터 예, 굴곡형이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팽창형이 있습니다. 네. 굴곡형은 늘 이제 그 한 가지 늘 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발기가 돼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려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구부려 놓고 성관계시만 이렇게 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요. 수술도 단순하고 사용 방법도 단순해서 좋긴 한데 이제 조금 그 표시가 난다는 이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팽창형. 이제 그 다른 정보에 가끔 이제 접하신 분들은 이게 뭐 2조각이 있네, 3조각이 있네 이런 걸 접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2조각 팽창형은 우리 동양인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3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3조각이란 말을 빼고 이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팽창형은 말 그대로 팽창이 되고 또 이제 수축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뭐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봐도 알 수가 없을 정도지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 시에는 음낭 내에 그 고환이 들어있는 걸 음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음낭 내에 이제 특수한 조절 펌프를 미리 수술실에 넣어놨다가 그게 밖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발기가 돼서 성관계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만족이 됐을 때는 또 옆에를 또 누르게 되면 다 꺼지는 그런 원리를 가진 이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그 수술 방법이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그 보형물 삽입 수술은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성관계가 가능하고 또 몇 시간이라도 성관계가 가능하고 자기가 그 사정하는 거는 그대로 사정하고 쾌감을 그대로 느끼니까 네. 그야말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네. 치료 방법이 바로 이 보형물 삽입 수술, 특히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네. 그 사실 남성들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기능과 예. 그다음에 그때 적절하게 기능이 좀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시간과 그다음에 크기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또 크기도 좀 뭔가 이렇게 자신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금방 그것이 사실 설문조사에서 예. 그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40대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 관련 컴플렉스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그 많은 퍼센테이지가 얘기하는 게 바로 시간, 네. 지나치게 그 사정이 빠른 거. 두 번째 나오는 게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형물 삽입을 해놓고 나면 사정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제가 끄기 전에는 안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충분히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졸음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정하는 순간에 남성분은 사정 쾌감을 느끼긴 느끼는데 파트너께서는 이제 그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죠. 지나치게 그렇죠. 빨리 나와버리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졸음인데 이제 보형물을 삽입을 하게 되면 이 사정을 해도 본인이 끄기 전에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파트너도 예.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길게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그런 최고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 다 만족했을 때 또 끄게 되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어차피 보형물 삽입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취한 김에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음경 확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음경 확대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 크기 문제와 그다음에 졸음 문제와 기능 문제가 다 해결되는 한꺼번에 한 번의 수술로서 다 해결되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음경 보형물과 음경 확대술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그 물질을 넣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가? 네. 또 혹시 그렇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그래서 많이 수술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든요. 네. 첫 번째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반응은 이런 게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게 몸 안에 들어와도 뭐 불편한 감이나 이래서 혹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은 미국 FDA라고 하는 이제 미국 식약청에 갈 수 있죠. 거기에 승인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미 3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그러한 시술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게 몸 안에 들어와도 이물감 같은 게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술하신 분들이 몇 개월 뒤에 가서 고백을 하시는데 마치 4살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고요. 그리고 뭐 불편한 감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또 아까 음경 확대술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확대술 때는 이제 주의할 게 이게 가장 안전한 재질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런저런 정보에 접하다 보면은 좀 안전치 못한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배제를 해야 되고, 네. 제가 추천하는 물질은 이제 알로더미라고 하는 인체 진피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확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문의에게 꼭 상담을 받아서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그 시술을 받든 뭐 약을 드시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안전한 그 승인한 내용들을 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전화 상담을 받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사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듣고만 있었더니 이런 거 저런 거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또 질문도 좋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또 직접적인 개인적인 문제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66769에 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제가 좀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그럼 말씀해 주실까요? 아, 저예요? 네네, 연결됐습니다. 네, 예. 네, 뭐 어떤 것이 불편하고 또 궁금하신지 예, 말씀해 예. 주시기 다른 게 바랍니다. 아니고요. 네,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저 네. 발기가 안 돼가지고요. 예. 발기가 돼도 힘이 없고 예. 그냥 뭐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그래서 좀 상담드렸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 50 하나입니다. 아, 아직은 젊으신데. 예, 예. 예, 그러면 이러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거는 그 전에 뭐 원래 제가 그럼 좀 약한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그게. 근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기부전이 온 게 얼마나 네네. 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한 10년? 10년 꽤 되셨네요. 네. 혹시 뭐 병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네, 고혈압이라든지. 지금 당뇨가 하나 있어요. 다른 데는 당뇨약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당뇨약 먹은 지는 뭐 한 3년? 3년이요? 예. 고혈압은 없으시고요. 예, 고혈압은 없습니다. 예. 혹시 뭐 비아그라나 이런 그 시알리스 이런 약제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그거 어떻던가요? 그거 먹어도 나는 그게 이제 아침에는 갈기가 되는데 네. 먹고 나면은 막 얼굴에 막 그 술 먹은 것 마냥 얼굴이 막 끊고 네, 막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먹으려고 제가 예. 전화를 한번 드려본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반응은 어때요? 얼굴은 달아오르는데 네. 발기 상태는 어떻던가요? 그거 드시면. 그래서 이게 뭐 중국제라 그런지 몰라도 어떨 때는 좀 잘 되고요. 어떨 네. 때는 뭐 먹으나 마나 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는 이제 51세신데, 네네. 꽤 발기부전을 네. 고생하신 지가 꽤 되네요. 네네. 당뇨가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네. 아까 발기부전의 원인 설명드릴 때, 그러니까 당뇨병을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네. 발기부전의 원인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입니다. 예, 특히 당뇨는 혈관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은경, 신경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에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입니다. 그것도 지금 물론 약 드신 지 한 3년 됐지만 그 전부터 그 당뇨 기능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경구치료제제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만은 약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또 문제네요. 일단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에서 비아그라나 이렇게 경구치료제제에 의존하지 않고는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어려우신 분 같으면 차라리 수술적인 방법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을 이런 정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안 한다 하더라도 몇 년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지금 수술하나 내년에 수술하나 어차피 평생 쓰시기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수술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선생님 수술 같으면 좀 늦게 하는 게 좀 견딜 만큼 견디다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분은 아닌가요? 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네, 직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보통 수술하면 겁나죠. 뭔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고 한데 그래서 이제 버틸 만큼 버텨보고 하자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좀 종종 있는데 저는 직접 수술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반응을 보니까 환자분들의 가급적이면은 50대 이상에서 이렇게 뭔가 경구치료제제를 의존하지 않고는 원만한 성관계 어렵다 하신 분은 언제 해도 할 뿐입니다. 그분은 다만 금방 설명드렸듯이 2년 뒤에 하느냐 5년 뒤에 하느냐 그건 남아있지 해야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특별히 아주 심한 그런 중한 병만 걸리지 않으면 다 90세 100세까지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생 대책을 세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해놓으면 더 이상 이 성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 발기 문제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저희 지론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치료하고는 좀 틀리게 시기를 이 정도가 되면 좀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참고하셔서 전문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처럼 026679의 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26676의 0114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연결이 네, 됐으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시간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조루가 있으신가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원래 총각 때부터, 다시 말해서 성관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조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최근 와서 그렇습니까? 최근에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와서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3입니다. 마흔? 셋이요. 아, 43이고 발기는 즉 원만하십니까? 잘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발기는 잘 되시고요. 최근 와서 그렇다고요. 다른 문제는 뭐 특별한 건 없으시죠? 예. 그러면 먼저 조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간 후반에 또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는데 미리 좀 땡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루라는 것은 사정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를 다 조루라 하는데, 원인이 크게 정신적 원인과 신체적 원인이 있습니다. 신체적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음경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총각 때부터 쭉 계속 좀 사정이 좀 빠르겠죠. 근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떤 순간부터 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2차적 조루라고 얘기도 하지만, 대개 그런 경우에 정신적 원인, 특히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뭐 성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일상의 스트레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예민한 거하고 좀 별도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약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루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처방을 받아서 좀 드시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너무 의기소침하시지 말고 현대 의학이 많이 또 좋아졌으니까 저희 방송 잘 보시고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셔서 한번 도움을 청하면 아마 아주 씩씩하게 또 건강한 삶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문제는 아니시겠죠, 예. 이분은요? 근데 너무 근데 사실- 다들 목소리들이 처져 있으시니까 좀 속상하네요. 예, 조루가 됐든지 발기부전이 됐든지 치료 방법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본인이 이런 경우를 혼자서만 끙끙 앓고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니까 문제인데, 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되면 다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더 지금보다 다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겁내지 말고 꼭 전문가를 다음에 찾아가시도록. 잘 치료가 예. 되셔서 우리 방송 전화하셔서 또 씩씩하게 한 목소리를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처럼 02-667-69-0114번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좀 아유, 그래도 씩씩하시네요. 좀 씩씩하시니까 저희 기분이 좋네요. 자, 어떤 게 불편하시고 어떤 게 궁금하신지 선생님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딴 게 아니고요. 네, 성관계는 되는데요. 네. 호르몬이 안 나와서, 아, 호르몬이 안 호르몬이 아니라 나온다는 거, 그렇죠. 정액이- 네. 네. 그런가요? 그게 예. 지금 호르몬이 아니고 사정액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예.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한 5, 6개월 되지 싶은데요. 아, 5, 6개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세입니다. 68세. 78세. 68세시고요. 78세. 혹시 78세요? 78세. 네, 아, 78세요. 혹시 네. 전립선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예, 전립선 수술도 받고 지금 약도 먹고 있습니다. 전립선 수술도 받으셨어요? 예, 약도 아, 먹고 있고.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요? 전립선이 네. 그거 돼가지고 소변이 잘 안 나와서 네. 수술을 했습니다. 해도 한동안 걔한테 네. 또 안 좋아서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일단은 전립선 수술을 받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사정액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정액이 나오는 사정관이 이 전립선을 뚫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전립선에 무슨 수술하게 되면 사정관도 당연히 그게 같이 수술하게 같이 제거가 될 거고, 또 전립선 수술하고 나면은 정액이 나와도 역행성 사정이라고 그래서 방광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전립선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사정액이 줄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그리고 남성 호르몬 결핍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전립선 때문에 전립선 수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좀 유감스럽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지내셔야 됩니다. 네. 자, 다른 뭐 약물이나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치료 관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미 전립선 수술을 하시고 나게 되면 그쪽에 뒤로 그 약간 넓은 데가 생기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쪽으로 이렇게 다시 앞으로 나가는 거지만 뒤로 이렇게 방광 쪽으로 사정이 방광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건 뭐 몸에 해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럴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로 거기가 그 다 제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나오는 그 관이 눌려요. 비대증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관이 막히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안 나오게 되는데 그건 또 역시 그거는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아, 그래요. 좀 더 의학이 발전해서 이런 분들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그러네요. 자, 전화해서 감사하고 다른 건강 또 씩씩하게 운동하시고 대사를 더 활발하게 하시면 또 이런 문제도 스스로 또 개척되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이제 그 좀 내용을 계속 좀 이어가면은요. 자신의 그 음경 크기에 대한 그 불만족으로 스트레스가 이제 많으신 분들. 그리고 아까 전화하신 분들 대부분 목소리가 또 좀 축 처져 계셔서 좀 속이 좀 상한데. 자, 그래서 그 음경의 크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남성 컴플렉스의 두 번째로 높은 게 바로 음경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거든요. 이게 그냥 이게 의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그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경 확대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이제 키우는 방법에는 이제 그 굵기를 좀 이렇게 키워주는 방법이 있겠고, 굵기 확대술이 있고, 좀 길이를 좀 길게 해주는 길이 연장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귀두 부분을 좀 키워주는 이제 귀두 확대수술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굵기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 바로 밑으로 인체 진피, 특히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알로덤이라는 걸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만큼 그 두께만큼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자신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길이 부분은 이 모형을 제가 좀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시면은 이 음경이 있으면은 이 밖에 나와 있는 음경이 있는가 하면은 속에 숨어 있는 음경이 있습니다. 이 속에 숨어 있는 음경을 붙들고 있는 인대를 현수인대라고 하는데, 이 현수인대가 그 일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절제를 해두게 되면은 그만큼 조금 길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길어진다는 얘기는 평상시 얘기지 발기할 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좀 자신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두를 키우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제 약물주입 귀두 확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전혀 피부 성분 중에 하나인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걸 갖다가 아주 가느다란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키우는 그런 방법이 약물주입 귀두 확대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음경 확대수술은 첫째 안전입니다. 안전한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되고 충분한 수술 경험이 있는 분이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만 해주면은 거의 부작용이 없는, 그리고 자신감을 찾고 활기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 발기부전 치료 중에서 음경 보형물 삽입술과 지금 말씀하신 음경 확대술을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신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음경 보형물 삽입술은 음경의 안에 있는 해면체가 아까 스펀지 같은 조직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펀지 같은 조직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능만 상관이 있죠. 그리고 그 확대 수술은 해면체를 싸고 있는 막을 백막이라고 하고요. 백막 바로 위가 피부가 있죠. 근데 피부를 우리가 살짝 들게 되고 그 사이에다가 백막 위에다가 이 알로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체 진피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부에 그 살이 찌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뭐 살 찐다는 표현이 뭐 맞을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 수술이나 유방 수술과 약간 비슷하게 보는 유방 확대술을 생각을 해보면 여성들 유방 아래 우리가 뭐 실리콘 패드를 넣든지 여러 가지 재질을 넣지 않습니까? 넣은 만큼 커지니까 이제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유방 확대술이나 음경 확대술이나 이제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면 예. 자신감입니다. 네. 자, 그 역시 또 부작용을 또 우리가 안 짚어볼 수 없는데. 부작용에서 아까도 얘기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론 수술한 분에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재질이에요. 사용되는 재질. 아무리 수술 잘하는 경험이 많은 분이라도 재질이 조금 위험한 걸 쓰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알로덤이라고 하는 인체 진피는 나중에 내 살이 돼 버립니다. 내 혈관과 내 신경이 그 안으로 자라나가지고 내 살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확대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러워요. 이제 그래서 네. 그게 중요하겠죠. 그 자신감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전화 상담 중에서 조루 때문에 고민이신 분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말 이제 성인 남성의 30에서 50%가 무려 갖고 있을 그런 질환이 이제 흔한 게 바로 조루증이라고 하는데 조루증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조루라는 것은 사정을 자기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는 걸 다 조루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 근데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예, 몇 초 예전만 내에 해도 뭐 몇 2분 분. 이내 사정하는 거, 뭐 1분 이내 사정하는 거, 아니면 왕복 운동 15회 이내 사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루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절하지 못하면 다 조루의 범죄에 든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인은 아까도 질문할 때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정신적 원인도 있고 신체적 원인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큰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네. 이 신체적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음경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예민한가 안 한가를 알아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음경 예민도 검사라고 있거든요. 검사해보고 예민하면 일단은 좀 무디게 해주는 방법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게 해주는 이제 수술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음경 배부신경 차단술이라는 겁니다.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음경이 있을 때 뿌리 쪽에서 두 가닥이 나와서 이렇게 뿌리털처럼 이렇게 퍼져서 각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부신경인데 이거의 이제 일정 부분을 여러 가지 가지 중에서 가지치기 하는 거죠. 이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솎아주게 되면 그 부분만큼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무뎌지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이제 좋아진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건 이 배부신경은 음경의 감각만 담당하지 발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무뎌지긴 했으나 정신적 원인이 좀 크신 분들은 효과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럴 때 쓸 수 있는 약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또 복용을 하게 되시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신경이 많은 가닥을 좀 걷어내면서 물리적인 어떤 약간 무딘감을 줘서 그러니까 사정을 좀 이렇게 늦추는 거고. 또 한 가지 정신적인 부분은 정신 부분에 약을 드셔야 되는 얘기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무디게 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약물질 귀두 확대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귀두 확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몸에 아주 안전한 이제 그런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런 이제 재질을 갖다가 음경 귀두 피부 아래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이 커져서 확대 효과도 있지만 두꺼운 콘돔을 낀 것 같은 그런 효과 때문에 약간 무뎌져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조루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확대와 조루 치료에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약물주입 귀두 확대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상담을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관심도가 많으십니다. 그렇죠. 혼자 소가리를 앓고 계시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자, 그런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한번 주시겠어요? 02-667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9-0114번입니다. 자, 제가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다름이 아니고요. 네. 이 전리전 쪽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끔 따끔따끔 오면 이제 자역이 있잖아요, 자역. 네. 거기다해서 자역을 하면 좀 시원하고 괜찮고. 네. 또 몇 달 또 지나서 또 몸이 피로한가 그러면은 또 거기에 따끔따끔 오면 또 이렇게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지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0이요. 아, 60이요. 혹시 그 뭐 소변 보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뭐 밤에 소변 보고 싶어서 깬다든지?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예, 자주 보시고 밤에는 안 일어나세요? 밤에 일어나죠. 아, 예. 이러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3, 4년 됐어요. 혹시 4년 정도. 예, 병원에 가서 전립선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치료를 전립선 치료 있다고 치료 한번 받아봤어요. 아, 예. 예. 그 약을 드셨군요. 약도 좀 먹고 보고요. 예, 약 드실 때는 좀 어떻던가요? 약 먹을 때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어지죠. 예. 아, 예. 약 먹을 때는 좀 좋아지고요. 예, 예. 혹시 그 진단 과정에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했을 텐데. 그건 안 해봤는데요. 아, 그건 안 해보셨군요. 예. 예. 일단은 그러면 좀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증상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 연세를 봐서는 전립선이 좀 커져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게 되면 소변이 첫째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자주 보게 되고, 소변 보고 나도 좀 개운치 않은 그런 현상이 생기고, 밤에도 소변 보고 싶어서 이렇게 깨게 되는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그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어서 치료하기도 하고, 또 수술로서 비대된 부분들을, 다시 말해서 요도 쪽을 누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주는 이제 그런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욕을 하면 시원하고 평소 때 따끔따끔하다.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염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립선 비대증도 전립선 비대증 약은 또 따로 있고, 또 염증 약은 또 항생제 위주로 해서 좀 일정 기간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면 좋겠는데, 먼저 초음파 검사도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일단 전문 병원에 가서 이거에 대한 검사부터 좀 시작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수술 여부도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립선 염과 전립선 비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02-66769에 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요, 네, 암 수술을 한 사람인데, 네, 몇 년 되셨어요? 이제 1년 미처 못된 이달이 1년인데요. 네, 네, 네. 발기가 안 돼, 발기를 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나 해서 병원을 갔더니, 네. 동네 병원을 갔더니, 네. 줄의 안에가 뭐가 빽빽하게 좀 굳어 들어간다고, 네. 발기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하고요. 근데 이게 발기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네. 자위를 하면 사정은 되거든요. 예, 발기가 안 된 상태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답답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딱딱하다는 게 음경이 좀 딱딱해서 좀 주사가 안 들어간다는 뜻이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거 주사를 넣는데, 네. 휘어요. 아, 예. 휘는다고요. 아, 주사를 해보니까 음경이 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1년 전에 전립선 암 수술을 하셨고, 예. 예, 전립선 암 수술을 하실 때, 개복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로봇 수술을 하셨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네요. 아, 예, 그건 잘 모르시고요. 네. 어찌됐든지, 전립선 암 수술하실 때, 대부분 우리가 최근에 의학이 발달해서, 음경, 발기와 관련된 신경과 혈관을 덜 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립선 암 수술하시고 나면은 발기부전이 80~90%에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정할 때 그 사정이 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발기를 조금 병원에 가서 주사를 시켜봤더니 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음경 만곡증이라고 하는 이제 발기시 휘는 걸 보고 만곡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러면은 이 음경 만곡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만져보면은 음경의 일부분이 딱딱할 수가 있어요. 섬유화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페이로니시 병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있게 되면은 어차피 이런 경우에는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이라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거의
발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면서 이 망곡증 부분이 어제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좀 드러내고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듯해져요. 그래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과 음경 망곡증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방법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02-6676-0114, 02-6676-0114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시죠. 저기 발기가 안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봤는데 네. 뭐야 예. 저기 비아그레 그 약도 한번 먹어봤고요. 네. 그랬는데 비아그라를 먹어도 아무 저한테는 뭐가 없던데.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1입니다. 예. 당뇨나 고혈압은 없으시고요. 고혈압은 있습니다.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시고요. 예. 예. 발기가 안 되신 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횟수로 하면은 한 5, 6년 되는데. 꽤 되시네요. 예. 발기가 안 되신 지 한 5, 6년 되시고, 연세가 지금 60대시고, 이렇게 경구치료제제에는 효과가 없다. 예. 마찬가지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실 때가 된 겁니다. 이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더 이상 비아그라 잘 듣지 않는 이러한 계통의 약도 드실 필요가 없고, 가장 확실하게 치료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60대 시 같으면 이 수술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류에는 이제 좀 이렇게 굴곡형과 평창형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약간의 그 비용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걸, 경제적인 여건과 모든 걸 고려해서 맞는 걸 한번 선택을 해서 성관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사항 없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용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까 보니까 좀 특이했던 분이 78세 선생님 전화하셔가지고 네. 정말 이 성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삶을 이렇게 즐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보긴 좋았어요. 네, 자,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이제 100세까지 가는 시대입니다. 네. 네. 100세까지 건강하게 성생활하기 위한 우리의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사실 좋을까요? 마음이 중요해요. 네. 제가 가끔 이제 젊게 사는 법에 대해서 어디 가서 또 말할 기회들이 가끔 있는데, 그때 예. 저는 항상 젊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제가 한 예를 보면은 참 90세 되신 분이 와서 네.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병원에. 그러면은 90세 같으면 보통 분들은 깜짝 놀라죠. 예. 근데 그분은 관리를 잘해서 거의 보이기는 60대 후반 정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만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고, 또 그분이 그런 마음을 아직도 90세라도 된 성관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네. 이게 바로 건강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아니었는가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음을 잘, 젊게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만큼 또 운동을 또 해줘야 됩니다. 네. 거저되는 건 아니고. 거저하는 거 없죠. 그래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네. 그다음에 식생활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네. 또 이렇게 잘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지만 누구나 지키기는 사실 쉽진 않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면, 첫째, 마음을 젊게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80대가 되든 90대가 되든 나는 성관계에 대한 욕구, 그리고 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운동하고. 운동하시고 균형 잡힌 식생활 하시게 되면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 오늘 30대 후반처럼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전 30대 초반이고 10대 후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남성 성기능장애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아담스 비뇨기과의 이무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만성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